자, 이번 시간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사.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일단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국권이 피탈당했습니다. 국권 피탈당한 이후에 어떤 과정에 거쳐가지고 했느냐. 그렇다면 일단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일본이 되겠죠. 그렇죠? 일본의 식민지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 일단 그거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또 바뀌죠. 우리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주체를 일본으로 놓고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거니까. 자, 아무튼 책을 한번 딱 보시면요. 일제 침략과 민족의 순환입니다. 20세기 초의 세계.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과에서 조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 파리 강화회예요. 자,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인데 이 파리 강화회의는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그래서 결과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 자결은 뭐냐면 민족 스스로 흥, 망, 성, 쇠는 그 민족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민족이 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는 뭡니까? 식민지 부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패전국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착각에 빠졌었죠. 3.1 운동할 때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그럼 우리도 이렇다. 근데 민족 자결주의는 그 독일을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 자결 승전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패전국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식민지가 다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식민지, 승전국의 식민지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아무튼 파리 강화회의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렇게 추진된, 그런 체제들을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요. 자, 사회주의의 대두 나오는데 이 사회주의의 대두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러시아 혁명에서 보시면요. 피해 일요일. 그래서 3월 혁명 나오죠. 3월 혁명 됐고 10월 혁명. 10월 혁명에서 보시면 1917년 레닌이 볼셰비키 당을 이끌고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제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번째 보시면 소련의 변화에서 레닌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개혁을 합니다. 사회주의로 바꾸자. 그래서 신경제 정책 추진을 하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해요. 그래서 소비에트의 소자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래 연방의 연자를 동그라미 치시면 소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생긴 거예요. 러시아에서 소련. 지금 소련 없죠? 러시아예요. 아무튼 그때 소련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스탈린이 그 소련에 대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합니다. 아무튼 그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꿨고 이 소련은 사회주의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넘어가면요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니까 그때 가서 하고요. 중국의 민족 운동 보면 신해혁명이 생겨요. 그래서 1911년에 신해혁명. 청왕조가 이제 붕괴가 돼요. 청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중화민국 그래서 중국이 생깁니다. 그렇죠? 순원이 1912년에 그리고 이제 오사운동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하고요. 국공합작도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인도도 뭐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보고 자 민족의 순환 봅시다. 자, 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시대 구분이에요. 자, 시대 구분. 그래서 무단 통치 1910년에서 1919년까지. 그래서 1919년은 3.1운동이 터져요.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바뀌는데 아무튼 이제 이때 통치 형태는 무단 통치였어요. 누가? 헌병이. 그래서 헌병 무단 통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만듭니다. 조선 총독부를 만들어서 이때 이제 이 총독이 모든 걸 다 해요.
자, 이 조선 총독은 총독은 일본 왕의 직속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총독한테 일본 왕이 모든 정권을 다 줘요. 총독한테. 그래서 조선을 통치해라.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군 통수권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이 투입을 해가지고 헌병들이 무단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태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직결 심판이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자,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면 헌병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헌병이니까. 그러면 태형, 예전에 태장도유사 기억하시죠? 태형 뭐예요? 두드러 패는 거예요. 회초리 가지고 두드러 패는 겁니다. 자, 이게 태형인데 이거를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직결 심판권을 부여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헌병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헌병이 딱 보고 너 좀 이상해. 불순분자 같아.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요, 일단. 왜? 직결 처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서 넌 불순분자인데 아니라고 그래. 너는 몇 대 맞으면 맞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태형을 치죠. 그렇죠? 근데 이 조선 태형령은요. 그 일본인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선인한테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그 옷을 벗겨서 두드러 패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언론 집회 자유의 박탈.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관리와 교사도 뭘 착용을 한다? 제복을 착용하고요. 특히 교사한테는 칼을 또 차게 합니다. 그렇죠? 칼 차고 수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치 면에서는 이렇고요. 경제 면에서는 또 틀립니다. 경제 면에서는 토지 조사를 시행을 하고, 다시 얘기하면 조선의 땅을 다 뺏겠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대한제국 예전에 조선이었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제국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또 조선이라고 해요. 언제를 기점으로 하냐면 1910년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1910년에 끝난다라고 써 있어요, 책에. 그렇죠?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제국이었다가 1910년에 국권이 박탈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 나라 이름이 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으로 다시 격화됩니다. 그렇죠?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니네가 무슨 제국이냐?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회사령. 회사령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할 건데, 회사령은 이제 허가제입니다. 허가를 안 해주면 회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고, 교육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러서 1919년에서 1931년. 그래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또 통치 방법이 변해요. 만주사변이 아니고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형태가 변하는데, 3.1운동 때 우리는 평화 시위를 했어요. 근데 얘들은 총칼 들고 그냥 찔러 죽였어요. 그죠? 쏴 죽이고.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국제에서 딱 보니까 야, 니들 식민지 적당히 해야지 저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요. 창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문화 통치로 바꿀게. 그래서 우리는 문화만 통치할게라고 해서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합니다. 여기 써야 돼요.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치 구조가 이제 문화 통치로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써놨죠. 기만 통치. 기만 통치의 가장 최우선은 친일파 양성입니다.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경찰을 실시해요. 보통경찰. 그래서 헌병경찰이었잖아요. 근데 헌병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벌하잖아요. 그래서 보통경찰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헌병 그대로 놓고 헌병 옷을 바꿔 입혀요. 경찰복으로. 그리고 경찰 병력을 더 투입해요. 웃기는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리고 민족계 신문을 신문 발행을 허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검열이 어마어마하게 강화돼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고요. 뭐만 있으면 정간시켜버리고요. 막 그럽니다. 이건 다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요. 국제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우리는 이제 바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경제 면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
자, 쌀을 엄청나게 조선에서 증식해가지고 지네 나라로 갖고 가는 것. 자,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시킵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사령을 이제 폐지했다는 건 신고를 하게끔 신고제도를 만들어요. 요것도 이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통치 구조를 보면요. 1931년에서 만주사변을 겪어요. 그리고 1945년. 만주사변을 겪는 게 아니죠. 지들이 일으켜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통치가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말해서, 벌써 얘기해서 통치 이름 자체가 살벌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대놓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때 이제, 중일전쟁을 터친단 말이죠. 지들이 중일전쟁을 터치고 전쟁이 미쳐버려요. 만주사변 때부터 이제 대놓고 중국하고 막 전쟁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언론에서, 야,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전쟁하고 있는 거야? 이제 숨은 발톱을 끄집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선 놈들이 이거 틀려먹었네? 조선이 어딨어? 일본이지. 이러면서, 이 조선을 그냥 집어 삼키려고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말부터 민족을 말살해버리자. 이런 살벌한 얘기를 쓰죠. 이때부터는 이제, 대놓고 하기 때문에, 자, 황국신민서사. 우리는 천황폐하에 천황폐하에 그 충실한 뭐 신민이다라는 그런 것들 암송시키고요. 신사참배. 이 신사라는 곳이요 엄청나게 안 좋은 곳이에요,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뭐 현충원 비슷한 거예요. 현충원. 그러면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애들의 그 위인들. 우리나라 딱 보면 일본에서는 뭐 위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역적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죽일 놈들이 원수예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원수가 다 묻혀있는 데가 신사예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는데 말이 돼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오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신사참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것들을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정치 그쪽에서 이제 알게 됐죠. 그죠? 요새는 이제 의식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많은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신사참배는 안 하죠. 그렇죠? 야, 뭐 우리가 뭐 미쳤나? 니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거부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이제 그렇죠?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궁성요배. 자, 요거는 뭐냐면요. 그 일본에 있는 천황, 그렇죠? 일본 천황. 그쪽에 궁이 있죠. 그쪽 궁을 보고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이걸 강요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안 하면 두드려 맞거나 죽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창씨개명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창씨개명. 낙가무라 막 이런 걸로 바꿔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말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말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 학술 언론단체 예전에 좀 해줬잖아요. 안 돼요. 이제는 뭐 없어요. 그런 거. 왜냐면 뭐 끄집어냈거든요. 야, 민족이 어딨어 니네 민족이. 그러면서 이제 끄집어냈기 때문에. 자, 이제 경제 면에서 보면요.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또 인적, 물적, 수탈이 엄청나게 강화돼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물적 수탈은 뭘까요? 군수물자예요. 전쟁이 미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총, 탄, 뭐 폭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쇠붙이, 그렇죠? 쇠붙이 같은 거, 집에 있는 쇠붙이, 뭐 교회에 있는 종, 뭐 다 할 것 없이 쇠로 된 물건 다 뺏어갔어요. 이거 아주 인적은 뭡니까? 당연히 전쟁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뭘로 데리고 가요? 남자는 전쟁할 수 있는 병력으로 데리고 가고 여자는 그냥 냅둡니까? 아니죠. 전쟁하면서 일본 애들이 그 놀이개로 삼고 또 그리고 여자들은 섬세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 해가지고 노역자로 시켜버려요.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 강화. 이거 적당히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지원병제, 진병제 막 이런 것들 여기에서 하고 그리고 식량 배급제. 배급제. 요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으시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크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시기 구분이 이제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볼까요? 자, 헌병 무당 통치 있죠? 자, 이 헌병 무당 통치, 뭐 문화 통치, 그리고 저쪽에 민족 말살 통치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개요는 싹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헌병 무당 통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헌병 무당 통치 있죠?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무당 통치 시기의 중심 기구 당연히 뭡니까? 조선 총독부예요. 자, 이 조선 총독은 뭘 갖고 있다고요?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리고 이 총독 같은 경우는 문관이 갖겠습니까? 무관이 갖겠습니까? 현역 대장 중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살벌하죠. 그렇죠? 일종의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대통령이요.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이 현역 대장 중에 살벌한 놈들 중에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앉혀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이게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현역 대장들. 그래서 현역 대장들이 왔을 땐 무조건 죽여. 뭔데? 뭐 잡혔는데요. 뭐 얘가 길 가다 침 뱉었어요. 죽여. 왜?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은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방금 비유한 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지 절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행정, 입법, 사법, 군사권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식민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현역 대장 중에 한 놈, 조선 총독에게 위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추원이 있어요. 조선 총독부 아래 이제 중추원을 두는데요. 이 중추원이 참 서러운 기구예요. 자, 이 중추원 우리가 공부 많이 했어요. 그죠? 고려 시대 때 중추원 어떻습니까? 왕의 비서기관이었어요. 그죠? 왕의 측근,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자, 이런 기구였는데 독립협회에 가서는 중추원이 있었어요? 중추원 있었죠. 그렇죠? 중추원 그래서 그 중추원에서 뭘 했죠? 관 25, 민 25. 그래서 뭐 했죠? 그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했었어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일제강점기 가면서 이상하게 변했죠. 이 중추원을 뭘로 바꿉니까?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총독부의 자문기구로 바꿔요. 중추원을. 자,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총독부의 자문기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만 정책이에요. 중추원. 야, 요것도 니들 와서 한국 사람 와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막 해라. 관리하고 그리고 총독부에서 뭐 하냐? 니네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들 정치를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데 니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3.1 운동까지 단 한 번의 정식 소집도 없었어요. 그렇죠? 정식 소집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건물 하나 딱 놓고 중추원이야. 그리고 니네 여기에서 우리랑 같이 일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기만 정책이죠. 자, 무당 통치의 내용 볼까요? 재판 없이 직결 처분권. 그리고 태형, 징역, 구류 막 때려버려요. 조선 태형령은 어디 있습니까? 조선 태형령 1912년에 만듭니다. 자, 헌병이 경찰, 행정, 업무 모두 관여해요. 당연한 거죠. 헌병 무단 통치인데 헌병들이 다 합니다. 자, 기본권 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그래서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다 이상한 법들 다 만들어가지고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잡았습니다. 열받네. 자, 교육, 관리와 교사들까지도 칼을 차고 세상에 말이죠. 동사무소 갔는데 동사무소 관리가 그 공무원이 칼 차고 얘기해요. 왜 왔냐? 그렇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뭔데? 이게 뭐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어 중심의 교과목 뭐 이렇게 됐고요. 자, 1910년대 경제 약탈 가겠습니다. 경제 약탈. 자, 제가 조금 격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앉히면서 그러니까 경제면 이때 할 때 조금 가라앉힐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령. 자, 요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자,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이 근대적인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없다. 니네 낙후됐지 않냐. 근대적인 토지 조사가 필요하다. 여러모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한부예요. 기한을 딱 두는 거죠. 기한을 딱 둬요. 그런데 이거 신고를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첫 번째. 장난 아니죠.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뭐, 이게. 자, 두 번째. 당연히, 우리 화폐 화폐 정리사업 공부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신고. 농민들 천재예요? 뛰어나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아, 무슨 신고? 그런 게 있어? 자, 역시 애들 똑같죠? 신고 기간.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지금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절차. 뭐 갖다 내. 무슨 서류를 토지 조사하는데 무슨 서류를 뭐 농민들이 뭐 할 줄 안다고 이만큼을 갖다 내니까. 그렇죠? 이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지금 농민들 어때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농민들 잘 모르니까 이거 절차 모르겠다. 일단 기한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하든가 아니면 그냥 말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죠. 자, 이 일본이 지주 있죠. 지주인데 누굽니까?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인 지주에게는 살짝 가서 알려줘요. 자, 신고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신고를 빨리 해야 돼. 그 지주가 신고를 해요. 신고를 해봤어요.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애들에서 지주한테 이제 그러죠. 야, 니들 땅 인정됐어. 근데 지주가 사는 동네에 보니까 애들이 다 울어요. 농민들이 다 울어. 왜?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으로 땅이 넘어가요.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웬만한 지주들은 다 땅을 갖고 있어요. 왜? 일본 놈들이 미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자, 그러면 땅을 다 뺏겼어요. 조선 사람들은 땅을 다 뺏겼는데 얘는 안 뺏겼죠. 어떻겠습니까? 누가 고마워요? 일본 놈들 엄청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친일화가 돼요. 친일파. 그렇죠? 아, 일본 놈들 고맙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권도 강화되고. 농민들이 땅을 다 잃었잖아요. 다 농토를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주한테 찾아가겠죠. 그렇죠? 예전에 지주한테 찾아갈 때 농민들은 배째. 그렇죠? 나 돈 안 주면 안 해. 근데 지금은 이제 농민들이, 그 땅을 잃은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돈 얼마 줄까? 저는 100원만 주세요. 야, 옆에 놈 50원 달래는데 50원, 너 집에 가. 50원짜리한테 가가지고, 야, 50원 주면 돼? 저는 50원 주시면 감지도 없지죠. 너 일해. 라고 했는데 옆에서 전 40원이요. 저는 30원이요. 그렇죠? 지주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주권이 강화되는데요. 이 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친일.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주권이 강화가 되면서 일단 정리를 할게요. 자, 토지 약탈. 약탈된 농민이 증가되죠. 그렇죠? 약탈된 농민이 증가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노동력은 굉장히 증가해요. 그렇죠? 노동력이 이제 남아 돌아요. 예전엔 노동력이 없었거든요. 양반 막 되면서. 근데 이제 지주들은 어떻게 돼요? 지주 소유권. 소유권 보장받죠. 일본에 보장받아요. 지주의 소유권은 강화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 친일되는 지주는 증가하고. 그렇죠? 이게 점차 식민지주화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식민지주화. 지주가, 일제 충성하는, 친일화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작을 못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거죠. 소작농으로 되는데 어디 가서 한다고? 얘들 친일 지주한테 가가지고 소작농을 하고요. 이것도 싫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이게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토지조사 사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땅 하나만 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땅 하나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땅 하나 하면서 친일 어떻게 하지? 딱 던지니까 다 친일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힘 있잖아요. 힘 있는 놈들 누굽니까? 일본 놈들이 봤을 때 저 조선 놈은 힘 있는 놈들 누구 있을까? 딱 보니까 돈 많은 놈들.
그렇죠? 지금은 뭡니까? 돈이 최고예요. 땅이 최고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놈들 싹싹 구워 삶으니까 어떻게 돼요? 친일 딱 되고. 자, 소장농 중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본에서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누구? 지주를 족치면 돼요. 지주를 족치면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거는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나게 통치를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고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부를 수 있다.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어디입니까? 산업의 침탈 갈까요? 산업의 침탈. 자, 회사령 들어갑니다. 회사령은 여기 있죠. 회사령. 자, 이 회사령에서 자, 어디에 허가를 받냐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습니다.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조선 총독이 회사를 만들 수 있게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총독한테 가가지고 빌어야죠. 그렇죠? 샤바샤바 해야 됩니다.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차 친일화 돼가겠죠. 그러니까 이때 만든 회사들도 친일 회사들은 쉽게 만들어요. 근데 아니다. 민족 자본 그리고 민족 기업이다.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만들 수가 없어요. 회사 허가를 안 내주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어업령, 황실 및 개인 소유의 어장까지 다 가져요. 삼림령, 나무, 임야, 나무, 광업령, 광업 다 가져가요. 50%, 80% 다 침탈해 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문화통치 넘어갈게요. 자, 이제 3.1운동이 터졌어요. 3.1운동. 만세 해가지고 만세했는데,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빡 했죠.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칼 휘둘려고 싸그리 죽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열받죠. 그쵸? 열받고, 좀 생각이 바뀌어지고.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것이고, 국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돼요. 태극기 들고 만세 이걸 했는데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이 저런, 학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본질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대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문화 통치를 하겠다. 문화만 통치하겠다. 문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기만적 문화 통치인데요. 민족 분열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친일파를 양성하죠. 친일파. 그래야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일본 드러나지 않고, 지들끼리 일본이 좋다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친일파를 양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 문화통치예요. 요 식민통치 은폐가 이제 1923년에 9월 달에 있었던 일본 관동의 대지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 엄청난 수가 죽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일본 애들이 돌리냐면 이거 한국 놈들, 조선 놈들이 빌었다 이거야. 일본 놈들 죽어라고 빌었다 이거지. 그래서 저주받아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길 가는 사람도 막 죽이는데 8,000명 정도를 죽여요. 그거를 그냥 가가지고 멱을 따가지고 총으로 딱 죽이느냐. 죽창으로 가가지고 막 찔러 죽이고 막 그래요. 사람입니까? 자, 아무튼 문화통치의 내용 보면 표면상의 내용, 총독, 문관 총독도 임명할 수 있었다. 문관 임명하자. 한 번도 된 적 없고요. 자, 헌병을 보통경찰로 전환을 하자. 인원 3배 이상 옷만 바꿔 입고 그리고 고등경찰제 해가지고 더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치안 유지법. 그래서 사회주의 다 죽여.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 유지법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감옥 더 만들어요. 아니 문화통치라며. 문화통치면 감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좀 교화시켜가지고 내보내고 감옥 다. 자, 언론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민족신문 발행을 허용해줘요. 하지만 철저히 검사합니다. 기사 조금만 이상하다 그러면 삭제. 조금만 이상하면 삭제. 그러니까 이때 신문은 비어서 나가고 막 그랬어요. 한 면 막 비어서 나가고 그리고 비어서 나갔다면 그 쓴 기자는 어디 갔을까요? 저기 가서 두드려 맞고 있겠죠. 그렇죠? 자, 교육 보면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서 교육을 좀 발전시켜서 애국계몽 운동 이런 게 막 붐이 이를 때 딱 그랬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면
대학교가 없어서 그래. 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기성회를 조직해가지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교를 만들자라고 할 때 딱 보니까 여차하면 만들 것 같아요. 조선 놈들이 만들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 자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만들었지? 니네도 들어와 해가지고 한국인도 입학시켜주는 조건 하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쪽 가면 되잖아.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극소수의 한국인만 입학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극소수의 한국이라면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당시에 극소수의 한국이라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920년대 이제 경제 침탈로 갈게요. 경제 침탈. 경제 침탈은 또 뭐가 있을까? 거기 보면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산미 증식 계획도 이거 엄청난 건데. 자, 일본 본토에서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촌양도. 그래서 도시화, 농촌. 일본 본토에서 농촌에 농민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촌양도가 일어나죠. 이촌양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량은 부족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노동력이 없잖아요. 노동력은 없고. 그러니까 식량 부족해지고. 그렇다면 쌀값, 곡물값은 어떻게 돼요? 곡물값은 엄청나게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도시로 막 이동하는데 이걸 가지고 도시로 이동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계획이 하나 있어. 뭡니까? 여기 또 우리 땅이 있잖아. 시야를 돌립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요거 아니야. 요거잖아. 그럼 여기 애들 땅도 좋고 농사도 잘 지는데 얘들한테 해가지고 뜯어내면 될 거 아니야. 이걸로 갑니다. 이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자, 이제 조선에서 그런 일을 벌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갑자기 수리시설을 개선해줘요. 이야, 농민들이 쟤들이 왜 그런데? 자, 두 번째. 품종을 개량합니다. 좋은 놈으로다가 만들 수 있게 품종을 개량해줘요. 우와, 일본 놈들 왜 그런데? 자, 세 번째. 비료. 그리고 뭐 증산. 이런 것들. 비료를 또 개선해가지고 막 증산. 막 폭발적으로 늘려요. 그래서 비료 뭐 이런 것들. 비료도 또 개량, 증산 막 이런 것들 해줘요. 자, 조선 농민들이 딱 보고 이야, 얘들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어디로 들어가죠? 중국 본토로 들어가죠. 그렇죠? 중국 본토로 유출돼 버리는 거죠. 자, 점차적으로 농민들이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여기에서 100을 증상을 했어요. 그럼 농촌에 일본으로 몇 개 가져가냐면 101개를 가져가요. 농민들은요? 모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탈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기본적인 그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자, 이 산미 증식 계획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요거에 들어간 돈 있죠? 이 비용. 자,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요거? 지주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일본 애들이 조선 지주에게 이런 것들을 해준 거죠. 조선 지주한테 얘기합니다. 야, 일로 와봐. 야, 네가 지금 먹고 떨어지려고 그래.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니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그렇죠? 이 비용을 지주에게 부담시켜요. 지주가? 얼라려? 야, 이거 뭐야? 얘들이 왜 뜬금없이 난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삥을 뜯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지주들이 이거 내가 생각 잘못한 거 아니야? 딱 그랬는데 이제 살짝 와요. 일본 놈들이 살짝 오죠. 그래서 야, 너 바보 아니야? 야, 네 밑에 누가 있지? 요 놈들 있잖아. 왜 네가 돈을 내려고 그래? 얘들 뜯어. 그렇구나. 그러면서 부담을 전가시켜요. 얘기하죠. 이게 누구 주차고 한 거야? 나 주차고 한 거야? 니들 일 편하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돈을 내야지. 그러면서 점차 이상해지죠. 소장농들은 어떻게 됩니까?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버는 거 아무것도 없다. 뭘로
소작쟁이로. 그렇죠? 야, 이게 뭐냐? 소작농 보호를 내줘라. 돈 좀 올려줘라. 이것도 안 돼? 농민 이탈합니다. 그렇죠? 농민 이탈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이 지주는 어떻게 하죠? 지주. 배 불러요? 그럼요. 생활은 아주 좋아요. 와, 생활은 풍족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뭐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이 고민 때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뜯어. 맞네. 이러면서 뜯잖아요. 뜯어가지고 가고, 뜯어가지고 가고. 그 일본 애들이 지주를 막 깎아요. 가가지고 자식 안 그래요. 왜? 얘들 가지고 있으면 얘들 편하거든요. 얘들 소수고 얘들 다수예요. 일본 애들이 얘들 조금만 구워 삶으면 엄청난 양이 나한테 그냥 편하게 오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애들이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산미 증식 계획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2차 계획을 볼까요? 2차 계획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일본 지주들이 한국 쌀 수입을 반대해서 1934년에 중단돼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이상한데? 자, 얘들이요. 반대를 합니다. 야, 그만해. 야, 왜 그래? 왜 그래? 정부에서 왜 그래? 그만해. 야, 쌀이 엄청나게 오니까 식량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공급값이 폭락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 뭐 먹고 사냐? 그만 가지고 와. 아, 그래? 그래서 중지하는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중지를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럴 일 없고 얘들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 농촌이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못 살. 원래 이 계획 자체가 농민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농민들을 또 죽이고 있죠. 그래서 중단합니다. 그게 2차 중단. 1934년에 일본 내 농민을 위해서 농민 보호를 위해서 중단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식민지주 강화. 그렇죠? 식민지주제 또 강화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또 친일파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또 갑니다. 계속 갑시다. 참고해 보시면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 증식 계획의 공통점, 식민지주 증가. 다시 얘기하면 친일지주 증가. 그렇죠? 화전민, 국외 이주. 못 살겠다. 농민 이주 증가.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일본 자본의 조선 침투 갈까요? 여기에서 회사령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회사령이 나와요. 자, 회사령. 자, 여기에서 이제 회사령이 나오는데요. 신고제로 전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때가, 그래요. 일단, 일본이 있고, 자, 일본이 이제 조선. 자, 이게 이제 1920년대로 들어서는데요. 1920년대로 들어설 때, 자, 일본은, 아까도 보셨죠? 어때요? 일본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시장을 돌려요. 시야를 돌려서, 여기에다가 회사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가서 돈 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일본 애들 또 뭐 있어요? 저쪽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 싼 값에 넘겼어요. 일본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 주고 땅을 샀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제가 웬만하면 조선이라는 단어를 안 쓸래요. 한국이라고 쓸게요. 그렇죠? 조선이라고 하면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조선 그러면 그렇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아무튼 일본 애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우리 땅은 일본 애들이 돈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살아요. 사는데 여기에서 살 때 그냥 가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벌면 좋겠어요. 상권을 지배하고 싶은 거죠. 자, 일본 애들이 조선에 들어왔어요. 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뭐 합니까?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안 만들어져요. 왜?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왜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 회사령. 그렇죠? 설령. 자, 조선 총독한테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막 뭐 갖다 내야 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열받아요. 그 총독을 딱 가서 따져요. 야, 너 지금 장난쳐? 나보러 오래매. 왔더니 회사도 못 만들고 지금 이게 뭐야?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일본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애들은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조선 총독부 가가지고 뭐냐. 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이제 회사령을 어떻게 하겠다? 철폐하겠다. 이것 때문에 회사를 못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령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없애줄게 라고 합니다. 자, 회사령을 철폐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허가제가 없어진 거예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신고제입니다. 대신 말만 해. 만들었어? 말만 해. 그럼 그냥 만들었다고 해줄게. 신고제로 바꿉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도 역시 지들을 위해서예요. 지들 편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 신고제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일본 공장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덩달아서 이게 반사적인 이익으로 우리도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그렇죠? 반사이익으로 민족기업 만들 수 있어요. 왜?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만들고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 일대다. 그래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기업도 만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본가들, 우리 민족 자본가들 굉장히 성장을 해요. 돈 많은 사람으로 성장이 돼버려요. 반사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얘들을 해서 했는데 이때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얘들이 많을까요? 얘들이 많을까요? 얘들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못 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들 물건을 계속 사주면 얘들은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리, 우리 거 우리 힘으로 우리 거만 쓰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 공장이 증가하는데 또 한 몫을 했던 건 일본 상품에 또 관세가 또 철폐되니까 그 아래 나오죠. 일본 상품의 관세 철폐. 그래서 일본 상품의 수출 증대, 물산 장려 운동. 그러니까 얘들이 막 하고 관세가 없으니까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수출 수입이 자유로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 거 우리가 살려야겠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민족 말살 통치를 갈까요? 민족 말살 통치. 자, 배경 이렇게 돼 있죠. 만주사변 1931년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만주사변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만주사변. 자, 이 만주사변은요, 만주의 변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제가. 그렇다면 만주로 가가지고 뭘 했겠죠. 자, 철도. 이 일본 애들은 철도가 한장하잖아요. 철도. 자, 근데 이 일본 애들이 한반도 여기를 먹고 만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만주로. 그런데 이 만주로 가려니까 또 누가 지금 걸려요? 중국 애들이 걸리죠. 그렇죠? 왜 또 만주로 가고 싶어 하냐면 이 만주에는 누가 살아요? 독립군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만 하면 독립군들이 내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독립군도 소탕하고 중국 땅덩이도 그러니까 우리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팽배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얘들도 국제 여론이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두드러 패가지고 올라가면 나중에 욕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맨날 고민하다가 유조구 근방, 그 근방에 이제 철도가 있어요. 철도가 있는데 이걸 폭파합니다. 일본 애들이 스스로 폭발을 해요. 빵! 터쳐요. 그래 놓고 중국이 했다 이거야. 야, 중국 니들이 했잖아 이걸. 근데 철도 누구 거야? 우리 건데 니들이 터친 거야.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본 군대가 만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야, 니들 이렇게 돼서 도저히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를 투입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런 명분을 일단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독립군들 보이는 대로 잡아 족치고요. 그리고 그 중국 애들 어쩌고 하면 잡아 족쳐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주 일대를 거의 만주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주. 자, 만주를 점령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커지냐면요. 이 맨 처음에는 슬슬슬슬 이렇게 하다가 거의 막 먹어요. 거의 먹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국 놈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놈들 싫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본판이 돼버리고. 독립운동가들도 만주사변 때문에 독립운동가들로 중국 내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저와 같이 할 건데요. 아무튼 독립운동가들도 내륙으로 빠지고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어버렸죠. 그러니까 애따 여기를 만주국이다.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괴뢰국을 만들어요. 괴뢰 정부를 만들어요. 만주국이다. 그래서 만주국을 선포합니다. 만주국을 선포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 먹었죠? 만주 먹었죠? 어디 가겠다? 중국 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33년에 이게 이제 만주사변 1931년에 있었던 거고요. 1933년에 유엔을 탈퇴해요. 이상하죠? 유엔 탈퇴 왜 하지? 그렇죠? 1937년에요. 도발을 해요. 그래서 중일 전쟁을 일으켜요. 탈퇴하고 여기 만주국 우리 땅. 그래서 조금씩 세를 넘기면서 이제 중국과 한번 뜨자. 이렇게 하면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하죠. 진주만 습격을 해서 태평양 전쟁. 다시 얘기해서 제2차 세계대전. 그렇죠? 자, 그런데 이 1937년 요때부터 중일 전쟁 터졌죠. 여기는 누가 신경 씁니까? 절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물적, 인적, 수탈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는 과정이니까 살살살살 하다가 중일 전쟁 터지니까 에라. 전쟁 났는데 뭐 그런 거 어딨어. 야, 니들 무조건 와. 그래서 참전시키고 무조건 참전시키고. 야, 쇳덩이 다 내놔. 쇳덩이 다 내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광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민족 말살 통치 책으로 한번 갈까요? 자, 배경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만주사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침략 전쟁이 확대됐다. 요거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고요. 목적 보면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자, 주요 내용 보시면 한국 신민화 있죠? 내선 일체, 그리고 일선 동조.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똑같다. 일선 동조론. 그렇죠? 중일 전쟁. 그래서 30년대 후반 37년 중일전쟁 터지고요. 그리고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강요하고 궁성유배 강요하고. 이제 우리 민족이 거의 없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막 죽이려고 한다. 막 그렇죠? 자, 우리말 역사교육 금지, 학술 언론 단체 해산, 민족신문 폐간, 집회결사 허가제. 뭐야, 집회결사를 하는데 허가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나 집회할 거야. 허가 내줘. 참, 미쳤습니까? 내주게? 그렇죠. 자, 조선어학회 사건, 이것도 할 겁니다. 일본식 성명,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는데요. 전 국민의 5분의 4 정도가 개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한 80%가 개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명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개명을 해야 뭘 학교를 들어가건, 뭐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해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이름이 이름이 조선 이름이에요. 한국 이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름 안 되면 안 받아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이름을 해놓고 그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전 국민의 5분의 4가 개명하게 됩니다. 자, 1930년대 이후의 경제정책 보시면 병참 기주화 있죠? 요건 이제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남면 북양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남쪽에는 면, 그리고 북쪽에는 양. 그렇죠? 그래서 남부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 이런 걸 이제 만들게 하고요. 1930년대 후반 자원의 수탈 강화 있죠?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에 1937년 이후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인적 수탈 볼까요? 배경 보시면 배경 이거죠. 그렇죠? 요거고. 그래서 가로할 때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그래서 한국 사람을 다 그냥 얘기합니다. 야, 나이가 그래? 와? 전 어쩌고 웃기지 마. 그래서 일본 그 마크 달고 전쟁 참전시키고 노동력, 국민징용령. 그래서 1939
2029년 10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이제 탄광으로 보냅니다. 병력, 뭐 병력 말할 것도 없죠. 징병제 뭐 해가지고 뭐 20만 명 청년, 뭐 전쟁터. 자, 4번 보시면요. 여자 정신대 근로련. 그래서 정신대 얘기죠. 14세에서 40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강제 동원해서 궁수 공장에 종사를 시키고요. 그리고 군대 위안부 있죠. 위안부. 그래서 조직적인 동원, 그래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빨리 사과를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료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또 넣어놨어요. 일제노동력 강제동원과 착취에 대해서 한일 국교 정상 과정에서 배상과 보상이 논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965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한일 협정을 했는데요. 그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립 축하금을 받았어요. 독립 축하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이뤄낸 광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전국이 되어야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해요. 일본 애들이. 니들은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죠. 니들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켜줬지 않냐. 군대 위안부? 야, 그거 웃기지 마. 니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니들이 돈 벌기 위해서 쳐주게 돼요. 어이구, 막 진짜 더 제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건 참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사과를 하고 역사를 좀 바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책에도 교과서, 일본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심어놔야 되고요. 그리고 독도도 제대로 또 심어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제 수업을 들으신다면 듣고 계신다면 이제 이 군대 위안부 요 얘기가 나왔을 때 조금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화를 내십시오. 자, 물적 수탈 보실까요? 식량 수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재개합니다. 이건 왜 그렇죠? 예전에는 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제적인 그 이유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고 군대,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계속 수탈을 해야죠. 쌀 갖고 와. 우리 군 식량으로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축까지 증식을 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가축을 어떻게 증식을 해요? 하여튼 무식한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가축까지 증식을 해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살았던 우리 그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자, 미국 공출제, 그리고 식량 배급제. 자, 전쟁 물자, 그래서 쇠붙이, 이런 것들. 그래서 농기구, 식기, 제기, 어떻게 제사하는 그 그릇까지, 교회 사원, 교회하고 사원, 종, 뭐 이런 거, 처마 밑에 딸랑, 다, 그냥 다.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많이, 흥분을 해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판서해드린 것과, 그리고, 책에 제가 체크를 하세요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확실하게 또 공부를 하려면, 요번에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시대 구분에서 제가 교육 부분을 뺐어요.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면 문화 부분에서 한 3시간, 2시간 이후에 문화 부분을 할 건데요. 그 문화 파트에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때 이제 정리를 해 드리려고 안 한 거니까 너무 왜 안 했지 이러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수업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